지난 시간에 마찬가지 여기도 우리 98, 99 쪽도 67번만 일단 할 거거든요. 나머지는 너무 다 좀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문제를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 367번만 하고 뒤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제 시험에 너무 자주 나오는 형태라서 이제 꼭 어떻게 푸는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가야 되는데, 이제 이게 인수정리 문제의 활용 중에서 제일 심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다 인수정리 문제라고 잘 써놓고 인수정리를 정확히 이제 잘 할 수 있는 건데, 인수정리는 이 문제만 풀면 이제 종결이 됩니다. 이걸 잘 풀 수 있으면 학교 시험에 어떤 인수정리가 나와도 다 풀 수 있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히 필기 잘 해놓고 어떤 식의 풀이로 가야 되는지 잘 체크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은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두근 알파 베타라고 했어요. 자, 일단은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게, 여기 있는 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해를 줬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총 4가지의 사실을 먼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 두 번째는 알파 베타는 1. 왜 4가지라고 했냐면 근각에서 한 게 2가지밖에 없지만, 여기서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은 0하고 그 다음에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은 0까지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일단 다 처음에 적어두는 거예요. 일단 이거는 물론 이제 문제를 보고 얘네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우리가 체크한 다음에 이제 푸는 건데, 사실 밑에를 보면 알겠지만 이게 되게 필요한 순간이 이제 올 겁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2개는 우리가 적절하게 좀 사용할 건데, 자 이제 되게 다양하게 문제가 좀 이제 변형이 되고 이제 합쳐져 가지고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는 일단 정리되는데, 자 다음 볼게요. 2차 함수, 새로운 2차 함수를 우리한테 주는 거야. 2차 함수가 뭐냐? fx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란 새로운 함수를 줬는데, 이 f에다가 알파 5제곱을 넣고 베타를 곱했더니 3베타 플러스 1이 되는데, 이게 식이 말이 안 되거든요. 그죠? 너무 복잡해. 내가 f를 알지도 못하고 알파를 지금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계산한다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고, 그 네모칸 쳐놓을래요? 거기 뒤에 있는 베타 f 알파 5제곱은 3베타 플러스 1, 알파 베타 5제곱은 3알파 플러스 1, 그 2개씩이 네모칸 쳐놓고 이 꼴을 항상 기억해. 이런 형태가 나오면 무조건 이거는 인수정리 문제인 거예요. 이걸 이제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런 형태가 나왔다라는 건. 아니 나한테 왜 f를 주지도 않고 이런 걸 구하라고 하냐. 결국 이거는 이 뒤에 있는 형태를 인수정리를 활용해서 우리가 식을 만들어낸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예전 같았으면은 더 훨씬 간단한 인수정리 문제는 그냥 f알파는 0, f베타는 0에게 주는 문제인데, 이걸 이제 극한으로 완전 활용을 엄청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조금 변형하다 보면은 우리가 아는 형태가 만들어질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알파 5제곱인데, 이 알파 5제곱은 말도 안 돼요. 그죠? 이 알파 5제곱으로 갖다가 우리가 식을 만들 수는 없어서 이거는 여기서 이제 좀 파생이 되는 건데, 자, 요거는 이제 활용이 되는 건데,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0입니다. 여러분 기억나나요? 요거를 딱 보자마자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은 알파 세제곱 1이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왜냐면 쟤는 알파 세제곱 빼기 1의 인수인 거를 바로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0이면은 얘도 알파 세제곱 빼기 1도 0이 돼서 알파 세제곱 1인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베타 세제곱 1이 되는 거죠. 아니면 이런 게 바로 생각이 안 나면 양변에 알파 마이너스 1 곱할 생각을 또 할 수 있어야 돼. 그래 알파 세제곱 빼기 1을 만든다라는, 그러니까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1이 인수인 거를 이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확실히 여러 가지 방정식을 배웠을 때 이게 그 오메가를 갖는 형태, 이걸 알고 있으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해서, 자 식을 좀 계속 정리해 나갈 건데요. 자 이제 우리는 거기다 베타 알파 5제곱 는 3베타 마이너스 플러스 1, 요걸 이제 계속 변형해 나갑시다. 자 그럼 이제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베타 f 알파 제곱 그 다음에 는 3베타 플러스 이렇게 이제 바뀌었고요. 계속해서 바꿔 나갑시다. 자 그 다음에 앞에 이렇게 베타 같은 게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뭐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f 알파 제곱은 양변의 베타를 나눕니다. 그러면 이제 3 플러스 베타분의 이런 식으로 일단 쓸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미 인수정리 문제를 한 번 정도 풀어봤어야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 알 수 있거든요. 예전에 우리 인수정리 몇 개 풀어보긴 했습니다. 그거 잘 생각하면서 따라오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무조건 인수정리를 하려면요, 여러분 핵심이 뭐냐면은 여기 문자가 똑같이 생겨야 돼. 여기 알파인데 여기 베타 있으면 인수정리 못하거든요. 그래서 인수정리 하려면 여기 있는 분 바꿔야 되는데 여기서 이미 우리가 알파 베타가 1인 거 알고 있다. 그래서 베타분의 1 우리가 뭐로 바꿀 수 있다? 알파라고 바꿀 수 있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정리하면 여기는 3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한 단계만 더 정리하다 보면 되거든요. 자, 그럼 마지막 한 단계.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F알파 제곱이 알파 플러스 3이라고 처음에 되게 복잡했는데 완전 간단하게 줄인 거예요. 이런 줄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서 알파 제곱도 이것도 인수정리를 쓸 수 없어. 인수정리 쓰려면 여기 1차가 돼야지 쓸 수 있거든.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서 활용하는 거죠. 그럼 알파 제곱 뭐니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니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여기서 또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식은 어떻게 바뀌냐? F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은 알파 플러스 3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그러면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건 그 아래에 있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다? F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은 베타 플러스 3 똑같아. 어차피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에 있는 경우도 똑같이 바뀝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뭐 해줄 수 있느냐? 여기에서 요 둘 요걸 또 활용해가지고 여기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은 뭐겠어? 베타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변형하면은 여기 있는 왼쪽 위에 아래가 결국에는 F 베타와 F 알파가 되고 마찬가지로 알파가 알파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니까 우리는 여기를 이제 또 써볼까? 알파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으면은 우리 최종적으로 2 마이너스 베타 여기는 2 마이너스 알파라는 걸 얻을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이제 처음에 이렇게 주지 않고 처음에 이렇게 줄 거야. 근데 이제 어려운 문제는 처음에 이걸 되게 복잡하게 준다라는 거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바꾸고 여기에서 우리가 인수정리를 쓸 수 있는 거죠. 인수정리 문제는 여기서부터는 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F 알파 플러스 알파 빼기 2는 0과 F 베타 플러스 베타 빼기 2는 0이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최종적인 fx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는데 그 방정식의 해가 알파랑 베타구나. 그럼 해가 알파랑 베타면은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다?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라고 세울 수 있겠구나까지 연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애초에 처음부터 이 x마 알파, x마 베타는 여기 있는 식에서 우리가 이 식 자체가 당연히 해를 얘네 둘로 가지니까 x마 알파, x마 베타인 건 이미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자리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바뀌어서 최종적으로 fx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식이 복잡하죠. 이제 그 아까 목동구 얘기 나와서 하는 건데 목동구에 이게 프린트 나와. 이 문제가 프린트 있어. 실제 실려 있어. 근데 또 이걸 그대로 안 내요. 또 숫자를 막 바꿔서 내. 그러니까 풀 줄 알아야 돼. 어쨌든 외우는 건 큰 의미가 없어. 이게 풀 줄 알아야지 이걸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흐름이 제가 중간중간에 얘기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변형, 저도 변형하고 식도 다 바꿔가지고 했잖아. 일단 필기 잘 해놓고 이 흐름을 계속해서 한번 풀어봐야 돼. 두세 번. 일단 뭐 갔으니까 가서 맞춰가지고 하셔야죠. 그래서 이제 fx가 이렇게 탄생이 돼서 a는 0이고 b는 3인 거야. 너무 복잡하죠? 근데 지금 이게 처음 보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거지. 사실 이 문제는 너무 자주 나오고 많이 나오는 문제라서 이제 많이 접하게 될 겁니다. 접하면 접할수록 조금 더 편해질 거예요. 자, 정리됐죠? 나머지는 다 x 쳐놓으세요. 숫자에다가 66번부터 71번까지는 뒤에 넘어가서 72랑 73하고 2차 방식 마무리할게요.
37이 볼게요. 자, 72번 또 천천히 한번 봅시다. 요것도 복잡하긴 한데 요거는 그래도 이거는 무조건 우리가 학교 시험에 또 나오는 형태라서 99% 이상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문제들만 좀 제가 위주로 풀어드리고 있거든요. 자, 50 이하의 교자연수 mn에 대하여 자, i의 n제곱 플러스 i분의 1의 2n제곱의 m제곱이 음의 실수가 되도록 이라는 말을 썼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n과 m을 정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데 이제 좀 복잡하니까 천천히 한번 잘 따라봅시다. 얘가 어떻게 해야 음의 실수가 될까를 좀 고민해 봐야 되는데 안에는 좀 정리를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어져 있는 식을 한번 천천히 정리해 나가봅시다. 자, i n제곱과 i분의 1의 2n제곱인데요. 일단 정리를 해주면 i n제곱은 뭐 딱히 할 건 없고요. i n 쓰고 i분의 1의 제곱은 생각할 수 있는데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이거의 m제곱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좀 특이한 형태의 풀이를 좀 제시해 주려고 하는데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주기를 우리가 지금 보는 게 중요한데 자, i는 주기가 몇 개라고 그랬죠? 4개라고 그랬죠. 그 다음 마이너스 1의 n제곱은 당연히 주기가 몇 개요?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쪽은 결국에는 총 토탈 주기가 4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주기는 그때 얘기했지만 서로 주기가 다른 두 형태를 더하거나 뭐 빼거나 뭐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주기의 최소 분배수가 나온다고 얘기했거든요. 그게 주기가 4일 거야. 즉 n의 값이 1, 2, 3, 4일 땐 다 다른 게 나오는데 5, 6, 7, 8일 땐 똑같은 게 나오니까 우리가 그 형태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케이스별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첫 번째 우리가 이제 n이 1일 때랑 n이 5일 때랑 n이 9일 때는 똑같은 형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이제 요거는 나중에 복소수 할 때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인데 n을 4k-3꼴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나중에 좀 연습 더 할 겁니다. 요거는요. 우리가 이제 수열을 배운 사람들은 이게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될 텐데 수열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앞에 주기를 쓰면 이제 1, 5, 9 이게 이제 다 들어갈 수 있는 형태는 이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연습하면서 익숙해지세요. 1 넣으면은 1, 2 넣으면은 5 이렇게 나와서 이제 4k-3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n이 4k-3꼴일 때 이 안쪽에 있는 값은 무조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1 넣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i-1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써놓은 거예요. 그럼 그거의 m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뭐가 되면 되는 거야? 음의 정수가 되도록 하는 m을 찾으면 되는 거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 m을 구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4k-3꼴의 n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데 50 이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50 이하의 n이 몇 개인지를 찾으려면은 K에다가 숫자를 넣어보면 돼요. 그럼 이제 12 넣으면은 45. 그 다음에 13 넣으면은 49. 그러니까 여기에는 n이 총 13개가 있는 거예요. 50 이하의 n은 13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얘가 음의 정수가 되는 이제 n 개수를 찾고 곱하면 되는 거지. 원리 이해되셨나요? 자, 근데 이거 우리 계속 거듭제곱 연습했습니다. 여러분, i-1의 제곱이 뭐죠? 네, 마이너스 2i. 그 다음에 i-1의 4제곱은 당연히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그리고 i-1의 얼마는 8제곱이 이제 얼마가 되는 거야? 16이 되는 거야. 자, 여기서도 중요한 건데 이미 여기서 주기를 찾았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주기가 있는 건데 사실 주기라는 느낌보다는 이게 자연수가 나올 수 있는 m을 찾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8제곱을 해야 얘가 드디어 자연수가 나왔는데 자, 그럼 우리가 사실 찾고 싶은 건 뭐죠? 음의 정수가 되는 m을 찾고 싶은 거거든. 자, 그럼 첫 번째 되는 음의 정수가 얼마가 나온 거야? 4가 나온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음의 정수가 되는 건 얼마냐? 자, 보세요. 여기 지금 8제곱 했을 때 자연수가 됐잖아. 그럼 다음 음의 정수 나오려면은 얘는 둘이 곱하면 음의 정수 나오는 거야. 즉, 다음번 m은 12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번에는 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또 써놓을게요. 얘의 주기는
거의 8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확한 주기는 아니지만 부호가 이제 음의 정수가 나올 수 있는 주기가 8이 된다는 거지. 값은 계속 커져요. 우리가 값이 중요한 건 아니고 얘가 음의 정수가 언제 나온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얘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이 m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4k-3꼴 같은 걸 체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8씩 커지니까 이거 나중에 좀 이제 어떻게 구하는지까지 설명해 줄 텐데 일단은 주기가 8이니까 8k를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4랑 12가 나오려면 여기에다 빼기 4를 하시면 1 내면 4, 2 내면 12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이렇게 이런 꼴이라고 정해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이렇게 정해놓고 그리고 여기도 50 이하의 K를 구하는 건데 K에 숫자 넣어서 50 이하가 되는 걸 찾으면 되거든요. 그럼 K에다 8 넣으면 88, 60도 안 되고 7 넣으면 50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K는 6개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N과 M, 즉 그 처음에 주어져 있는 형태의 거듭 제곱이 뭐가 되는? 음의 정수가 되는 이제 M과 N의 순서쌍은 총 78개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N이 1일 때 M은 3, N이 뭐 5일 때 M은 8 이런 순서쌍이 이렇게 13개, 6개가 다 이제 통일이 되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의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복소수 풀 때 항상 쉬운 것만 늘 풀어봤는데 사실 이런 형태까지 이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계속 목동고 얘기를 하는데 목동고 강서고의 그 프린트의 기준이 스텝 3거든요. 이걸 기준으로 시험 이제 프린트를 줘. 그래서 거의 다 안 풀려. 처음 봤을 때. 그래서 이제 미리 스텝들이 연습을 좀 하는 게 중요해요. 뭐 다른 학교는 여기에 있는 이런 문제들이 변별력으로 한 2개 정도 딱 나오거든요. 요새 문제. 네, 어떤 거나 이런 데는 그 절반이 한 이런 문제로 나오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n이 4k-3꼴 했을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했는데, 자, 두 번째 n이 그럼 4k-2꼴, 즉 n이 2나 4나 6이나 이렇게 됐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자, n이 4k-2꼴이면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n이 2라고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럼 얘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이 돼요. n이 2라고 생각해 봐. 그럼 여기 1이 돼요. 그럼 이미 여기는 m에 상관없이 0이 돼 버리기 때문에 음의 실수가 나올 수가 없어. 그럼 이런 꼴은 아예 안 만들어지는 거야. n이 4k-2꼴. 그럼 얘는 그냥 안 해도 돼. 어차피 없는 거야. 자, 마찬가지로 세 번째. 이번에는 n이 4k-1꼴일 때를 보는 거죠. n이 4k-1꼴일 때 식을 또 한번 구해봤더니 이건 이제 n이 3일 때나 7일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3을 넣으면 돼요. 3 넣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i, 그 다음 3 넣으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괜찮나요? 그래서 얘가 음의 정수가 되는 우리가 m 개수도 이제 n에 따라서 구해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 지금 요 꼴이 몇 개인지 봐야 되거든요. 4k-1꼴. 그럼 내가 k에다가 숫자를 넣으시면 됩니다. 아까처럼. 요번에는 13을 넣었더니 아까랑 비슷해 보이니까 13 넣었더니 이제 50이 넘어가서 안 돼요. 그러니까 k는 12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서 12개 일단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거듭제곱을 계속해서 음의 정수가 언제 나오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요거는 2항이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의 몇 제곱 4제곱 하면은 얘는 마사 얘랑 아까 비슷해.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의 8제곱 하면은 얘도 이제 16이 되는 거니까요. 이 m 구하는 흐름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음의 실수가 나오려면 얘가 m이 4나 10이나 이런 값들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기도 위에 있는 m은 8k-4꼴은 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또 아까처럼 6개가 나오니까 여기서 100량이 72개가 나오는 거죠. 어, 4번도 뭐 안 해봐도 알 수 있긴 하겠지만 이제 n이 4k 꼴이면요 여기까지만 정리해 놓을까요? n이 4k 꼴이면 여기 4k 그냥 4 집어넣어 보세요. 얼마 줄지 1 되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음의 실수는 나올 수가 없어. 왜냐면은 2의 n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따로 체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건 이게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한 총 150개의 순서상이 나올 수 있다. 진짜 오래 걸려서 힘들고. 근데 지금 여기 나온 이 문제들이 출처가 어디냐면은 다 모의고사 이제 1학년 모의고사 29번, 30번에 나오는 문제들이거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이게 나온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프린트를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다 저길로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로 프린트를 만들어줘. 학교 수업 시간에도 교과서 말고 할 수 있는 최대치가 모의고사 문제들이 있고. 뭔가 모의고사는 좀 공식력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냥 기본 문제집. 좀 트렌드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 어쨌든 모의고사 베이스로 한 문제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나중에 3월달에 내신 대비할 때도 모의고사 문제들을 엄청 풀 거예요. 모의고사는 거의 뭐 한 30년, 40년 전에서 모의고사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쌓여있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당장 한번 작년 모의고사도 연습해야 되고 올해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긴 하겠습니다. 자, 33 보고 그 다음에 방정식 정리하고 함수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요거는 그 다음은 좀 간단하니까 자, 직육면체의 세 모서리의 길이를 A, B, C라고 할 때 모서리니까 다 양 쓰겠네요.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골라라 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근을 사실 구하려면 이걸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근데 정리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규칙성이 있는 거니까 한번 정리해 보면은 3x 제곱이고 그다음 마이너스 전개하다 보면은 전부 다 개수들이 그냥 A, B, B, C, CA가 두 개씩 나올 거예요. 그렇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두 개씩. 그러니까 맨 앞에 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X 가운데부터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CX 그래서 이제 2배 그리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전부 두 개씩 나와요. 우리가 전개 다 하지 않아도 암산으로 이 정도 할 수 있으니까 상수항은 당연히 A, B, B, C, C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2차 방정식 문제처럼 보이는 곱셈 공식 변형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일단은 이 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일단 우리가 이게 실근을 갖는지 안 갖는지 한번 확인해보면은 판별식을 한번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4분의 D 한번 써봅시다.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3 A, B, B, C, C 이거 이제 일단은 연습이 잘 된 사람들한테는 잘 보일 거예요. 얘는 A제곱, B제곱, C제곱 그다음 2A, B, B, C, C인데 뒤에 A, B, C를 3번 빼니까 정리돼서 남는 거는 A제곱, B제곱, C제곱 이거 좀 이제 연습된 사람들한테 익숙해지겠죠? 지금 우리가 이제 도쟁이 풀고 있으니까 이거는 엄청 익숙해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예전에 우리 연습 진짜 많이 했으니까 그죠? 여기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체크 잘 해주세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0 이상이에요. 얘가 허근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그 생각을 하면서 문제 푸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부터 틀리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허근을 갖도록 한 ABC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ABC에 어떤 걸 넣어도 쟤는 음수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만들어 놓고 출발하시면 기억, 니은, 디귿은 쉽습니다. 기억 X. 자, 니은 중근을 가질 때 세 모서리 길이는 모두 같다라고 했는데 결국 니은에서는 이제 기억은 이제 판별식 D가 무조건 0 이상이기 때문에 틀렸다. 니은에서는 중근을 가지려면은 판별식이 0인데 여러분 판별식 0 되려면은 전부 다 어때야 돼?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A는 B.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니은 동그라미 쳐놓고 이제 마지막 디귿만 보면 되겠네요. 디귿. 자, 정육면체가 아닐 때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정육면체가 아니라는 말은 그리고 이제 이때는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근에 대한 걸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근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겠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판별식은 이제 됐고 여기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두 개의 근은 알파랑 베타라고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양의 실근을 가진 걸 확인하려면은 우리가 총 몇 가지를 확인해야 되냐면은 총 세 가지를 확인해야 돼요. 써놓을까요? 이 양의 이제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지려면 첫 번째 판별식 일단 0보다 커야 되는 걸 확인해야 되고, 두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도 0보다 큰 거를 확인해 봐야 되고, 세 번째 알파 베타도 0보다 큰 거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게 다 성립이 되면 서로 다른 두 양의 실을 갖는 거죠. 자, 그럼 천천히 확인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그럼 조건이 뭐예요? 정육면체가 아닐 때죠. 그럼 정육면체가 아니라는 거는 세변의 길이가 어쨌든 뭐하다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 B, C 중 다른 것이 있다. 이 상황인 거니까.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가 판별식을 봤지만 여기 중에서 누군가 하나 다르면은 0은 안 되겠죠. 뭐 예를 들어 A랑 B가 뭐 1과 2라 하면은 여기 무조건 0보다 클 테니까 이건 이제 성립할 수 있다. 왜냐면은 A, B, C가 다 같진 않으니까. 이해됐죠? 그 다음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으로 이제 봐야 되는 건데, 식 보면은 두근의 합 공식 쓸 수 있잖아요. 그럼 3분의 2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게 두근의 합인데, 여러분 지금 문제 자체에서 애초에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어? 모서리의 길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당연한 얘기지만 얘는 0보다 큰입니다. 이유는요? 왜냐하면 A, B, C가 전부 다 뭐야? 모서리 길이니까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당연한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두근의 곱도 3분의 A, B, B, C, C인데 이것도 0보다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유는 위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판별식도 0보다 크고 두근의 합도 0보다 크고 두근의 곱도 0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는 얘가 서로 다른 양의 두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정리 잘 되셨나요? 답은 니은과 디귿이고 4번 체크하고 우리 이제 함수로 넘어가도록 하죠. 함수 이제 좀 여러 가지 까먹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좀 정리만 좀 하고 넘어갈 텐데, 우리가 2차 함수 지금 공부할 때 대부분 다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은 그냥 중3 때 배웠던 2차 함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은데, 사실 중3 때 배웠던 2차 함수의 목표는 꼭지점이나 축을 찾아서 푸는 게 되게 목적이 컸었는데 여기선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함수의 꼭지점이나 축 같은 거 느낌보다는 이걸 이제 방정식과 어떻게 연계해서 생각할 건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늘 얘기하는 거지만 거기 밑줄 쳐볼게요. 첫 번째 101페이지 잠깐 보시고요. 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x좌표, x축의 교점 x좌표와 2차 방식의 뭐가 같다? 실근과 같다. 항상 머릿속에 넣어놓으세요. 함수에서의 x절편은 방정식에서의 실근입니다. 항상 머릿속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간단하게 써놓으세요. 그래서 자꾸만 함수에서 판별식을 쓰는 거야. 왜냐면은 함수를 방정식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 밑에 보면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의 부호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2차 함수가 만약에 x축과 교점이 두 개야? 그러면은 방정식은 실근이 두 개. 따라서 d는 0보다 크다.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함수에서 d를 쓰는 겁니다. 함수 자체로서의 의미는 크게 없어. 이걸 방정식으로 바꿨을 때 의미가 생기는 거야. 마찬가지로 밑으로 내려가서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도 하나 또 써놓으세요. 여기서는 교점, 여기 간단하게만 써. 두 함수의 교점이 곧 두 함수를 연립했을 때 방정식이 만들어졌을 때 실근이랑 똑같은 겁니다. 저걸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만
우리가 판별식을 쓰든 뭐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우리가 2차 함수랑 다르다고 했죠? 그러니까 102페이지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2차 함수 그동안 뭐 최소값이나 최대값 둘 중에 하나만 구했습니다. 중 3 때는. 왜? 범위가 없으니까. 이제 근데 범위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 최소가 다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얘가 제일 어려운 문제로 나올 거거든요. 좀 이따 나중에 한번 보면서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체크만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또 103페이지부터 스텝 1 문제들부터 쭉 풀어나가면서 우리 꼭 가져가야 될 것들, 기본 개념들 잘 체크하고 스텝 2까지 갈게요. 자, 347 보죠. 374. 2차 함수는 기본적인 것들은 좀 이제 빨리빨리 넘기도록 할게요. 우리가 아는 것들. 자, 1번 보고 바로 풀이가 보이셔야 됩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두 교점의 x좌표가 마일과 2다. 해석해야 된다고요. x절편은 나는 y 0 넣었을 때의 x값인데 y 0 넣었더니 방정식이다. 그럼 방정식의 해가 마일과 2다. 이런 흐름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식을 쓸 때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의 해가 누구구나? 마일과 2구나. 또 마일과 2 대입해서 문제 풀지 말고 얘가 결국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구나. 역시나 또 인수분해까지 같이 쓰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입을 구하시면 됩니다. 계산 여러분들이 복습하면서 천천히 해주시고요. 자, 375도 보죠. 자,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해석. 항상 해석하세요. 이번에도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할 때 a, b의 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2차 함수를 그리면은 분명히 x축과 교점이 두 점일 거예요. 그럼 그 x축과 교점이 바로 뭐냐?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해라는 거야. 즉 a, b의 거리는 결국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겁니다. 그럼 a, b의 제곱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라는 게 바로 보여야 돼. 그 여기서 알파랑 베타는 결국 그 2차 함수를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해니까 결국에는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0 이거의 해가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이제 문제를 정리하고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를 구하면 이건 그 전에 2차 방정식과 똑같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결국 우리가 이거를 두 개를 문제에서 찾아서 얘를 구하면 된다는 거. 그럼 얘는 우리가 공식 알고 있잖아요.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이걸로 갖다 그냥 계산하면 정답이 나온다는 거죠. 이제 함수를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이게 함수는 결국 함수 자체로서의 의미가 없고 이게 방정식으로 변환했을 때 의미가 생긴다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식 써놓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답까지 따로 체크하진 않을 거예요. 376도 볼게요. 자,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 그래프가 다음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k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1번 두 점에서 만난다, 2번 접한다, 3번 만나지 않는다. 이것도 그림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x축과의 관계를 한번 그림으로서 표현해 보면은 얘는 두 점에서 만나니까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접하니까 이렇게 돼, 한 점에서 만나니까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안 만나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럼 이제 함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x 절편이 두 개고 한 개고 0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x 절편이 곧 뭐다? 방정식의 실근이다, 해다 라고 바뀌었잖아요. 결국에는 방정식의 해가 두 개냐 한 개냐 0개냐라는 건 우리가 판별식이 0보다 크냐 0이냐 0보다 작냐를 물어보는 거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돼. 이게 판별식과 연결이 돼야지 2차 함수를 잘 풀 수 있지 꼭지점을 구하는 건 의미 없습니다. 맨날 이게 제대로 이제 공통수학 1, 2차 함수를 이해 못한 사람들은 자꾸 꼭지점을 찾고 있는데 그건 여러분 중3 때 끝났어요. 꼭지점 찾는 건. 이제 꼭지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정식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판별식만 잘 쓰시면 되는 거죠. 4분의 d 있으니까 4분의 d는 4-k. 그래서 이 4-k가 0보다 클 때는 1번 정답은 k가 4보다 작을 때 2번은 k가 4일 때 3번은 k가 4보다 클 때 이렇게 됩니다. 정답은 3개 다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해가 되는 사람이냐 안 되는 사람이냐 뭐 이렇게 애매한 사람들은 없을 거야. 이게 방정식과 연결만 잘 되면 사실 쉬운데 일단 연결이 안 되면은 무슨 말인지 계속 이해를 못 하고 있을 겁니다. 계속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다음 377도 바로 볼게요.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m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2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도록 똑같습니다. 밑줄 쳐놓으세요. x축과 만나지 않도록. x축과 안 만나려면요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니까 x축 아래에 있어야 돼. 안 만나는 거니까 결국 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없으니까 판별식이 너무 작은 거예요. 이게 이 순차적으로 연결이 돼야 돼. 이걸 그냥 무작정 외우면 안 됩니다. 왜 D가 0보다 작은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D 써볼까요? (2m-1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AC인데 거기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4A 천천히 할까요? B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M 플러스 정리하면 플 4되고 마이너스 4M 되고 그 다음 플러스 8 지워지면 마이너스 4M 플러스 이거 한번 찾고 따라서 N은 4분의 9다 그럼 정수의 최소값은 3이겠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아예 처음부터 계속해서 방정식으로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결하고 있고요. 그 생각을 늘 떨쳐버리지 말고 하셔야 돼요. 꼭지점 필요 없어. 자, 378. 이차함수 그래프가 x축과 접하고 1,8을 지난다. 두 가지를 쓰시면 되는 거죠. 일단 x축과 접하는 거니까 D는 0. 그 다음에 2번 1,8을 지나니까 1,8 그냥 뭐 하면 되는 거야? 대입. 다 밑줄 치고 써놓으세요. 각각의 의미하는 게 뭐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뭘 쓸지. 자, 그럼 D는 0 쓰면 어떻게 돼요? a제곱 마이너스 8b는 0이 되는 거고 그리고 1,8 대입하면요 8은 2 더하기 a 더하기 b 그래서 둘을 연립하면 되겠죠. 괜찮나요? 그럼 이제 뭐 b 대신에 우리가 마이너스 a 플러스 u 그냥 넣으면 되는 거니까 정리하면은 a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8a 마이너스 48 그리고 인수분해까지는 그냥 같이 할게요. 그래서 A는 이제 4 아니면 마이너스 12 A는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A는 4고 A가 4면은 자연스럽게 B는 2가 되겠죠. 정답은 20 쓰면 됩니다. 정리 잘했어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죠 여러분? 초반에는 그냥 이해관계만 제대로 가져가면 돼요. 이걸 이해를 못해가지고 뒤에가 자꾸 어려워지는 거거든. 초반만 이해 잘하시면 됩니다. 379는 이게 중3 때 문제라서 보통 고등학교형의 문제가 무조건 다 방정식과 연결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중3 때 문제가 중간에 엮여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것만 좀 잘 체크합시다. 자, 379번 이것도 헷갈리는 사람들 잘 체크하고요. 일단 첫 번째 A는 음수입니다. 왜냐면 위로 볼록이잖아요. 위로 볼록일 땐 A가 음수. 자, 두 번째는 이제 C인데 C는 0보다 커요. 이건 Y 절편이니까요. 잘 체크해 놓을게요. A는 그래프의 모양으로 알 수 있고 C는 Y 절편으로 알 수 있다. 그 다음 B가 제일 중요하죠. 지금 축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어요. 축 그림에다가 축 체크해놔 이런 식으로. 축이 오른쪽에 있으면은 A랑 B랑 부호가 어떻다? 다르다. 그래서 A가 지금 뭐니까? 음수니까 B는 양수가 돼. 이 B가 제일 복잡하잖아요. 우리. 축이 왼쪽에 있을 땐 A, B 부호 같은데 축이 오른쪽에 있을 땐 A, B 부호 다르다. 여기 체크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1번하고 2번은 바로 맞는 거 알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3번도 판별식 때문에 알 수 있죠. 당연히 B는 0보다 크다. 쓸 수 있으니까 3번도 이제 맞다고 체크하는데 자 4번과 5번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4번은 지금 뭔가 A에 뭐가 들어간 것 같긴 한데 조금 이상하죠?
4번은요 이제 함수값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F2를 구하세요. 그러면은 4A 플러스 2B 플러스 C죠? 이걸 4로 묶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찾는 A 플러스 2분의 1B 플러스 4분의 1C가 나옵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 써놓으세요. 근데 문제에서 2일 때 함수값은 당연히 0보다 어때요? 크잖아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5번도 일단 필기만 해놓자. 5번은 당연히 25A 플러스 C니까 얘는 F5로 갖다 보는 겁니다. F5가 0이거든요. 그럼 25A 플러스 5B 플러스 C가 0이 되는 거니까 결국 문제에서 물어본 25A 플러스 C가 마이너스 B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25A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아까 B가 양수이니까 마이너스 B는 음수입니다. 그래서 5번도 맞게 되는 거예요. 필기만 잘 해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2차 함수 기본 문제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풀어내고 있죠. 또 보고 관계까지만 일단 빨리 본 다음에 최대 최소는 좀 쉬었다가 또 이어서 스태프랑 같이 하죠. 자, 380번도 여러분 이제 2차 함수 여러분 이제 해석만 잘 하시면은 특별히 어려울 거 없어요. 2차 방정식 이미 다 배워왔으니까.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자, 요번에 지금 함수잖아요. 우리 지금 단원이 함수인데 갑자기 방정식의 문제가 나오는데요. 2차 방정식의 한 근은 2보다 작고 나머지 한 근 2보다 크다. 이거 진짜 되게 많이 어려워하는 거거든요. 이제는 여러분 요 문제는 우리 무조건 이해하고 갑시다. 별표 3개 쳐놓고요. 이거는 예전에 늘 얘기했던 문제인데요. 이런 식으로 2차 방정식에 뭐가 나와 있을 때 근의 범위가 나와 있을 때 필기해 놓으세요. 2차 방정식의 근의 범위가 나와 있을 때 이 문제는 무슨 문제다? 근의 분리 문제. 써놓고요. 근의 분리 문제 푸는 방법 2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 함수로 바꾼 다음에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시고요. 그래프 모양을 그리라는 거야. 두 번째는 뭘 쓰자? 함, 판, 축 사용하는 거. 함판축 기억나요? 함은 함수값, 판은 판별식, 축은 축의 방정식.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근의 범위가 나오면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이거 생각하세요. 알겠죠? 이거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써볼게요. 자, 2차 방정식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2차 방정식은 못 풀어요. A가 있잖아요. 인수분해도 못하고 근의 공식을 써봤자 의미 없고요. 근각에서 관계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정식에 이 문제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이건 함수로 풀어야 돼요. 무조건.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fx는 함수로 바꿀게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4a 마이너스 3을 써놓고 자, 개형을 대충 그려볼 텐데 사실상 개형 자체는 문제에서 준 힌트가 다야. 아래로 볼록이랑 두 번째는 한 근 2보다 작고 한 근 2보다 크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해가 돼 있을 때 여기를 끼면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지. 무조건 그래프 개형 그릴 수 있어. 왜냐면 한 근은 아래로 블록인데 한 근 2보다 작고 한 근 2보다 크니까. 알겠나요? 그리고 뭐 y축이랑 교점이 어딘지도 몰라요. 4a 마이너스 3이 이건 중요하진 않고 여기까지만 체크합니다. 이게 1단계. 그럼 2단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총 3가지. 함수값, 판별식, 그 다음에 축의 방식을 사용하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함수값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숫자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2밖에 없거든요. 근데 2일 때 여기 있는 2,F2 있죠? 얘가 X축보다 무조건 아래에 있어야 돼. 맞죠? 그래서 첫 번째는 F2가 0보다 작다. 이거 하나 체크해 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얘기했지만 지금 근이 여기에 뭐야? 2개가 있어야 돼. 무조건. 그래서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됩니다. 함, 판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값의 부호와 판별식의 부호를 체크한 거죠. 그 다음 사실 축이 있는데 사실 축은 거의 안 써요. 왜냐면 생각해봐. 이거 축이 뭔데?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축이 뭐 내가 2보다 큰지 작은지 뭐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축은 잘 안 써.
그래서 이 두 개로만 문제를 풀면 됩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1번 F2는 2 집어넣어 볼까요? 그러면 2 넣으면은 6A 플러스 1 0을 A는 마이너스 6분의 1이라서 판별식 A제곱 마이너스 16A 플러스 12가 이거보다 크다. 이렇게. 네, 사실 이 판별식 또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로만 우리가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대부분의 이 근해 분리 문제가 함수 값으로 결정이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a가 마이너스 6분의 1보다 작다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이제 근을 찾아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근을 찾아도 이게 a가 8 뿔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64 마이너스 40 50 이렇게 되는데 어차피 이게 근이 다 여기랑 여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a가 8 마이너스 루트 52보다 작다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미 여기는 양수라서 얘가 이제 마지막 최종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1 쓰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근해 분리 문제 중에 원래 이제 근데 근해 분리라는 거 개념 자체가 쉬운 개념은 아니거든요. 어려운 개념이야 근해 분리 문제 자체가. 근데 이게 이제 제일 쉬운 스타일이고 이게 조금 더 발전돼서 어려운 문제로 나오면 확실히 이제 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근해 분리 나중에 스텝 2랑 3에서 조금 더 보도록 하죠.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그 다음에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 그래프 직선의 위치 관계는 정말 쉬었다가 또 보도록 하죠.